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틀 연속 빠지는 흐름인데 그 반면 깜짝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하며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 진짜 빠르게 보도록 하고 한 주의 마지막 끝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미국 증시가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이 또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증시는 긴축 걱정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만기 금리는 4.21%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나온 그런 고용 지표들이 전부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저녁에도 야, 고용 또 강하다, 금리 또 올릴 수 있겠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증시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오늘 또 미국장은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는 되돌릴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결국 목표 금리는 5% 이상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3월이면은 원래 예측이 4.6%였죠. 그런데 5%가 넘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진짜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은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끌족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팔고 나가버리면 금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조금 걱정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플러스 어제 영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나왔는데, 일단 영국에서는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1920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침체라고 하니까 그러한 영향을 영국만 받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식은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랑 완전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면 이럴수록 전 세계의 돈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입니다. 올해 메타를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73.5%. 끔찍하죠, 끔찍하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한때 없어서 못 사던 구페이스북 현 메타라는 기업이 하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주식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또 1.8%는 하락하며 끝없는 추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미국에서 하락률이 70%가 넘는 기업은 메타를 포함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역성장 때문에 그렇고, 실적 자체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다른 기업들 2개는 뭔가 봤더니 글로벌 투명 치아 교정장치 기업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정용 발전기 및 태양광 업체인 제네라 홀딩스, 이렇게 3개 기업이 미국에서 70% 넘게 하락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하락한 기업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기리분들 계좌에는 그런 주식이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곳 내 확진자가 43,04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500명이 증가하는 흐름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니 기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트윈데믹이 우려가 되는 중입니다. 독감 환자가 동시에 22.4%나 급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 기분들 이번 겨울 마스크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심하기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대로 마스크 꺼내자마자 바로 쓰지 마시고 1시간 정도는 냅뒀다가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증시가 안 좋아도 삼전 주주는 늘어 삼성전자 주주가 무려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진짜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그 부담감은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는 5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는 그 와중에 무려 100만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증시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만큼은 오히려 더 늘렸다는 거겠죠. 또한 최근 3개월을 봐도 증시가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3개월만 봐도 10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전자 원픽을 계속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는 내년에 7만 전자 위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식세기는 작은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식세기 하면은 뭔가 너무 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이나 2인 가구에서는 가격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 부담도 있어서 사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전업계는 당연히 그거를 노려야겠죠. 6인용으로 작은 식세기를 선보이며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세기는 12인용이라고 하니까 반토막 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한번 가격을 보니까 쿠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제품마다 다를 겁니다. 쿠쿠는 최저 38만 9천원 정도의 가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거는 한 49만원,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한번 사볼까라는 고민은 해볼 수 있겠네요. 저 길이 또 예전부터 꼭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어차피 살 거 이제 늦지 않게 한번 기회가 되면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식세기 규모는 19년에는 19만 대였고, 그 다음에 20년에는 33만 대, 21년에는 45만 대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아마도 50만 대 육박하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나타 아이오닉에도 밀렸다. 한때 국민차로 판매량 1위를 자랑했던 소나타가 출시빨이긴 하지만 전기차인 아이오닉 6에게 밀렸다고 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달 아이오닉 6는 얼마나 팔려나 봤더니 국내에서 3,667대가 팔렸고, 이는 소나타 판매량을 뛰어넘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나타는 지금까지 무려 900만 대가 넘게 팔린 차량입니다. 진짜 최고의 차량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체면을 구겼네요. 또한 기름들이 이제 차에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소나타는 잘 안 보이고 오히려 K5가 더 많이 보이는 등 판매량이 K5에게 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사려면 기본 1.5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전기차 인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었고, 소나타의 애매함도 알 수 있네요. 최근에 기름들 소나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릿이 지나가다 보면은, 물론 저 기릿이 이제 차를 보는 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반떼랑 소나타랑 거의 차이가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릿은 맨날 틀립니다. 소나타 보고 아반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반떼 보고 소나타라고 하고, 그런 차이점이 소나타 판매량을 조금 줄이는 게 아니겠느냐, 소나타 사느니 아반떼 사든지 아니면은 그랜저 사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온 적자 어디까지? SK온이 3분기에도 적자를 내면서 여전히 적자 지속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직은 여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또다시 빡빡빡 치고 나가는 걸 보면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SK온은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2분기 손실은 3,200억이었고 이번에는 1,300억 손실이었으니까 손실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매출은 한 개 분기 만에 1조 정도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SK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SK온이 날아오를 차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적자는 SK이노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생산 설비 투자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그 투자가 무한정 들어간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벽한 흑자 전환을 나타내고 영업이익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LG 엔솔과 삼성 SDI 이 친구와는 다르게 조금은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차가 잘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바로 이 차인데요. 중국 브랜드 동풍소콘이 전동화 모델을 통해 한국 상용차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65대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하며, 그래서 이 동풍소콘이 상용차 시장 안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정부의 보조금 혜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2인승 그리고 4인승 밴과 픽업 트럭을 구매하면은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면은 1,600만원이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터 EV와 봉고 EV는 2,000만원 수준이니까 400만원이면 꽤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중국차가 잘 팔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이 또 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릴루미노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에서 릴루미노 글래스2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적합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뭔가 봤더니 릴루미노 글래스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들의 시각 보조용 의료기기로 빛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가 있는데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가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조율한 다음에 다시 또 안경으로 전송을 하면은 1급에서 6급의 시각 장애인들이 뿌옇게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진짜 매우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죠? 맞습니다. XR 사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참고로 XR은 VR과 AR 이 두 개를 합친 걸 말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메타버스가 커지고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라스를 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당연히 이어지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디에 돈이 몰릴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정저우 공장 완전 봉쇄. 자, 정저우 포스콘 공장이 결국 완전 봉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정저우 공장은 전세계 아이폰 생산의 70%를 담당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봉쇄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왜 지금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가겠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자 애플이 또 4%나 급락을 했네요. 일단 정저우 공장의 봉쇄는 9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더 연장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애플은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크다스의 배신. 먹을 때마다 모서리가 부서지는 과자의 대명사인 쿠크다스. 그래서 멘탈을 약한 사람 보고 너는 멘탈이 쿠크다스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친구가 살짝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기르분들 커피맛 쿠크다스 알고 계시죠? 그거랑 비슷한 제품인 바로 왼쪽에 폴바셋 에디션 쿠크다스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커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왼쪽이 좀 고급져 보이죠? 이 친구가 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제품이 완전 똑같다고 합니다. 기존 커피맛 쿠크다스와 폴바셋 에디션 쿠크다스랑 내용물이 완전 똑같은데 껍질만 다르다고 500원이 차이가 나니까 야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온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크라운에서는 약간 사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커피 맛이 옛날부터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폴바셋 에디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커피 맛인데 여기에는 뭐 다른 거 쓰고 여기에는 폴바셋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서 원래 커피에 들어가던 아라비카 원두를 폴바셋 원두로 전부 다 바꿔서 결국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기업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쿠크다스 커피 맛이랑 그 다음에 폴바셋 맛이랑 맛이 완전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기분들 주변에 좀 놀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두 개를 사가서 뭐가 뭔지 맞춰보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파킹 통장 어디가 좋을까?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파킹 통장 금리도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름들 저 기릿이랑 많이 확인을 했죠. 그런데 기름들 요즘 좀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한이길이 요즘 근데 한 2주마다 한 번씩 알려주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금리가 진짜 말 그대로 쭉쭉 오르다 보니까 은행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0.1% 올리면은 여기서 0.2% 올리고 또 여기서 0.2% 올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금리가 변동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은 어플로도 간단하게 계좌를 만들고 돈을 그냥 클릭 몇 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0.1%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금리 노마드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실 뭐 별 차이도 없더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요즘엔 짠테크가 또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한 1분이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어떤 게 가장 많이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완전 점프하는 그런 개구리 투자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0.1%라도 차이 나면은 개구리가 엄청나게 뛰어가듯이 갑자기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은 또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은행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우리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쟁이 붙으면 붙을수록 자금 조달 비용이 늘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파킹 통장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지금 인터넷 은행만 봤을 때 파킹 통장 중 가장 높은 곳은 2.7%를 주는 K뱅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3.8%를 주는 게 웰컴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이렇게 세 가지가 3.8%
38%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줄서기 알바가 계속 인기. 예전에는 되팔름이라고 불렸고 요즘은 리셀러라고 세련되게 불리는 직업이 계속 핫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알바도 생기고 있습니다. 알바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줄서기 알바를 모집하는 광고는 무려 111건이 있었고 채용 공고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보면서 하는 알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급도 꽤나 높다고 합니다.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1만원에서 1.2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요즘은 오히려 이제 명품이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시급이 오히려 줄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도 경력직이 있다 보니까 경력직 채팅방에서 어디서 이제 몇 시간 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푸르밀 재매각 추진. 사업 종료를 한다고 했던 푸르밀이 경영권 재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결정을 뒤집었죠. 저기리시 알기로는 과거 푸르밀이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경영권을 팔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이렇게 사업 종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재도전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렇게 재매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는 동시에 푸르밀 대표이사가 대리점과 낙농진흥회에 사업 종료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또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이메일로 사업 종료한다고 한 것처럼 일방적인 날벼락에서 또 논란이고 그리고 재매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대리점의 사업 종료를 말하는 것 자체도 야 이거 재매각 하는 거 맞아 그냥 너희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르밀에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은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용한 빼빼로데이. 이태원 참사 여파로 11월 11일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목인 빼빼로데이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이러한 영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겨우 살아난 심리가 확 죽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유통업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도 축구협회에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또 퍼지고 시간도 늦고 하니까 원래 좀 어렵긴 했겠지만 이런 마케팅을 노린 사람들은 속이 탈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쭉쭉 올라가는 그런 증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